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휴일 둘째 날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늦잠도 자고. 네, 지금 시간이 10시 한 13분 정도 지나가고 있네요. 자, 연휴 때 제가 하루에 하나씩은 재밌는 영상 올리고 있죠. 네, 그중에 그 같은 시리즈인데 곰곰이 밤에 생각해서 보니까 이재명의 노림수, 쌍봉 선생 이재명의 노림수가 뭔가 생각해 보면요, 다주택자 서로 죽여라, 이게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끝나요. 이 말이면 끝나. 이재명의 노림수는 다주택자 니들끼리 서로 죽여라예요. 이게 주식 고수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스탁론 사태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스탁론 사태는 뭡니까? 갑자기 주가가 빠지면서 뭐 10배 레벨이지 뭐 3배 레벨이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면서 막 하한가로 물량을 던지잖아요. 급하게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은 게 아니라 기계가 알아서 매도가 나가. 지금 상황이 딱 2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한꺼번에 물량을 쏟아부으려고 이재명 대통령이 머리를 쓴 거예요. 자, 그거를 3월 폭락설.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는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한 거잖아요. 36년 전에 일본이 무너진 게 우리로 치면 이게 3월이다. 이때 한 7%인가 빠졌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반등하다가. 근데 딱 그러려면 3월 달에 폭락이 와야 되는데 1월 23일 날 대통령이 트윗질을 시작을 한 게 딱 이걸 맞춘 거야. 자, 그다음에 이때 누가 투매를 했냐면요, 야쿠자가 투매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문기사 다 보여드렸죠. 근데 36년 전에 일본의 야쿠자가 지금 2026년에 한국에서는요 다주택 투기 세력들이에요. 물론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어쨌든 이 투기 세력들이 급하게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잘 보세요. 이걸 먼저 볼게요. 보세요. 이걸 먼저 볼게요. 날짜부터 볼게요. 날짜부터. 자, 이게 1월달 달력인데 1월 23일부터 트윗질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좋아해서 트윗질이라고 장난친 거지. 그거 가지고 너 반명이냐? 트윗질 누가 하든 트윗질이야. 예. 담금질 할 때 그 질 그런 거잖아요. 뭐 좋은 뜻이야. 하여튼 여기서 시작했는데 왜 하필이면 이날이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사람들은 긴가민가. 또 재명이 또 왜 저래? 이러고 말았을 겁니다. 며칠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트윗질을 더 많이 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분위기가 막 점점 변하고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처음에는 개무시했거든. 웃기지 마 그랬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야. 그리고 2월 달이 딱 됐는데 계속해서 트윗질을 시작을 하고서 거기다가 뭐 상승률도 좀 둔화됐다는 얘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목요일마다 부동산원 발표하는 데이터가. 그리고 오늘이 16일이잖아요. 자, 이 연휴 기간에 온통 집마다 아파트값 얘기야, 집값 얘기야. 그다음에 대출 어떻게 하지? 야, 너 집 세 채 있는 거 어떻게 뭐 2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번에 집 살려고 했는데 좀 더 기다릴까? 온통 옛날 같은 그 총선 대선 뭐 이런 지방선거 이전에 있었던 명절 때는요, 전부 아파트값 오른 얘기만 했어. 너 아직도 집 안 샀냐? 김서방 아직도 안 샀어?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예요.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불안에 떠는 거야. 이거를 이 설날 밥상에다가 올리려고 한 게 내가 볼 때 요거 23일 날 이때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거 오늘 새벽에도 올렸더라고. 우리 대통령은 새벽 10시에도 새벽 1시에도 올리고 막 그러던데. 내가 볼 때 그날은 우리 김혜경 여사가 나 혼자 자고 싶어 이러니까 삐져가지고 거실에 나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트윗질을 시작한 것 같대. 자, 그러면 이때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고민 이제 하겠지. 진짜 팔아야겠다면서 이때부터 이제 물량이 막 지금도 물량 나오고 있죠. 아실에서 나오는 물량 많이 집계돼가지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물량이 진짜 팔 물량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고 3월 달에는요 실거래가도 이제 막 신고가 될 거야.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제가 실거래가 방송할 때 여기서 신고된 것들은 보름 전에 가계약 맺고서 보름 동안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낸 다음에 교부되는 데까지 한 보름 정도 걸린대요. 근데 나서 며칠 고민하다가 하면은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원래 살려고 가계약을 맺었던 것보다 한 20일 정도 있어야지 본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 본계약이 지금 신고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락거리가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아요. 아직은 야금야금 오르고 있어.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이제 계약을 맺어갖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팔고 예를 들어서 23일 날 이제 매수자를 만났어. 운 좋게 계약 이제 맺었어. 자, 근데 곧장 이걸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구청에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름 있다가 나올 거 아니야. 보름 있다가. 자, 보름 있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신고가 된다고. 이때부터. 그러니까 3월 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띄엄띄엄 그 이재명 효과를 본 매물 계약이 신고가 되는데 100건 중에 한 대여섯 건도 안 돼 지금은. 근데 이때부터는 100건 중에 한 3, 40건씩 될 걸? 이때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때 1억 싸게 누가 샀어. 그런데 일주일 있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또 1억이 떨어졌어. 그 다음에 또 보니까 5천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괜히 1, 2주 만에 1억 5천 손해봤잖아. 빨리 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매도는 지능순이에요. 빨리 파는 사람들이 임자야. 다주택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먼저 산 사람들은 한 1, 2주만 기다렸으면 5천, 1억은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괜히 빨리 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아유, 옆집 영희 엄마는 그거 샀는데 벌써 5천이 떨어졌대. 일주일 만에. 누가 이렇게 싸게 내놓는 거야? 이런 게 퍼지다 보면 나중에는요. 매수가 꽉 막혀버려요. 매수를 안 해. 매도자는 더 급해. 그러니까 매도자끼리 서로 매물 경쟁이라고 그러죠. 가격 경쟁. 서로 싸게. 내 거 좀 사줘. 내가 1,000만 원 더 깎아줄게. 입주 청소도 내가 해줄게. 막 이런다고. 그게 물량이 나와야 되는 물량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4월 24일이 마지노야. 금요일 날. 왜 그러냐면 5월 9일이까지가 그 계약서를 써야지 중과세 면제되잖아요. 하루만 늦춰도 몇 억이 날아간다고 세금에서.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보름 신고하고서 그러니까 보름 정도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 보름을 여기서부터 여기가 0, 1, 2, 3, 4, 5 이렇게 쭉 계산했더니 딱 24일. 그렇다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구청에 가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24일 이전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연휴 끝나고 나서 이때부터 그다음에 3월은 풀 데이터, 4월은 한 일주일 전에 하니까 딱 2달이야. 딱 2달. 즉 구정 지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물량이 나오고서 계약이 시작이 된다면 한 달 지나고 2달째인 24일까지는 계약을 해야지 5월 9일 이전에 허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신고를 하지. 본계약을 맺지. 자,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지금까지 시나리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 봤어요. 다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팔라고 분명히 안 했다. 나는 그냥 그 다주택자는 그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라. 팔고 사고는 알아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다. 나는 우리 국무위원들 비서진들한테도 청와대에도 나는 팔라고 안 했다. 그냥 보유 비용이 높으면 파는 게 더 이익일 걸 이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폭락한 거는 내가 폭락시킨 게 아니라 니들이 폭락시킨 거야. 니들이 싸게 팔았잖아. 경쟁적으로 스탁론처럼. 그리고 보수언론에서 이제 처음에 뭐라냐 알아요? 여기서 보수언론에서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대학 교수나 전문가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양대 교수인가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 지금 다주택자 물량들은 다 전세를 끼고 있어갖고 그 지금 토호제 지역이어가지고 전세에 껴 있는 물건은 팔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물량 안 나올 걸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내 테러 열어줄게. 뭐 잔금도 내가 원래는 5월 9일까지 본계약까지 그러니까 잔금까지 다 치렀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4달에서 6달 정도 늦춰줄게. 그러니까 무조건 5월 9일까지 스탁론처럼 투매를 해. 그리고 잔금 치르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생각하라니까. 일단 팔어 이거라니까. 그 다음에 5월 9일까지 그 계약이 안 된 물건들은 팔려고 내놔서도 안 된 것들은 포기 물량이기 때문에 5월 9일 이후로는 물량이 싹 걷어들일 걸. 그 다음부터는 거래가 안 될 걸. 그러니까 오히려 매물 잠김으로 아파트 폭등할 걸.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나 임사 만료된 거 그거 혜택 다 걷어들일 건데 올해만 2만 채가 넘게 나와. 그리고 대출 만기된 거 다 연장시켜줬지. 다주택자들 다 자기 돈으로 산 거 아니지. 대출 만기된 거 나 이만기 선수 좋아해. 만기 연장 안 해줘. 공평한 거야. 그 다음에 계속 그래 그러면 나는 팔라고 안 했어. 그냥 갖고 있어. 10채든 100채든 갖고 있어. 그렇지만 보유세는 어쩔 건데? 나 보유세 내 그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던 데니 진짜인 줄 알았어. 보선에서 또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짓말 해가지고 옛날에 미국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탄핵을 받았거든요. 대통령이 거짓말했다고 탄핵하자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지선에서 이번에 5월 9일 아니 6월 6.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버렸네. 민주당이. 그리고 여론도 전에 같으면 부동산 거들이면 여론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표를 깎아먹었는데 오히려 부동산 대책으로 표가 더 올랐어. 지지율이 더 올랐어.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조중동이 그 뭐 보유세 뭐 세금 거짓말 탄핵 이거를 꺼내지도 못하는 거야. 왜? 여론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리고 뭐라는지 알아요? 임사 물량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만료되고 내후년에도 만료되고 대출 만기도 내년에도 만기더라고 내후년에도 만기더라고 하는데 전부 안 할 거거든. 그리고 보유세는 그 지방선거 압승을 하면 곧장 시작할 게 보유세 인상이야. 내가 볼 때 이거. 1주택도 마찬가지야. 비싼 아파트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임기 내내 물량 나올걸? 자, 지금까지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 갖고 이거 있잖아 이거 취임식 때 있었던 이거 이때 쌍봉 선생 이재명 여기 007 미팅에서 만난 피아니스트 나 혼자 잘래 그러면은 새벽에 나와가지고 트윗질을 한다니까 대통령이 거실에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갱년기는 그게 안 되더라. 혼자 자니까 더 좋아. 자, 잠깐만 제가 L차트를 보고 지금 상황이 어떤가 말씀드릴게요. L차트는 멤버십 가입 좀 해주세요. 그럼 이거 다 무료로 볼 수 이건 5,000개가 넘는 전국 단지 여기에 뭐 마산이고 뭐 제주도고 다 나와. 실거래가로 5,000개가 넘는 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향조사에 비해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 여기 주봉을 볼게요. 주봉에서 실질지수로 볼게요. 그래야지 변곡점을 볼 수 있으니까. 자, 강남구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강남구. 다른 구도 다 나와요. 여기서 비교 차트를 누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표를 요 밑에 여기 나오려면요 여기 지표가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L 차트 보는 분들 잘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걸 크게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지울게요. 다 지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진하게 보기 위해서 좀 C를 누르면 여기 있죠 C 라인인데 좀 굵기로 좀 굵게 할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10으로 할게요. 엄청 굵죠? 자, 니똥 굵지? 자, 봐요. 2005년부터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는 2000년부터 하면 더 나올걸? 2003년부터 있구나. 주봉은 그래요. 아이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요. 강남구거든요. 강남구 실질지수인데 여기다가 노원구를 넣을게요. 노원구. 여기도 노원구 실질지수 이렇게 넣을게요. 노원구 폭락해갖고 이만큼 받는 때 강남구 이렇게 떴죠. 이래서 초양극화 된 거예요. 이걸 로그 차트로 볼게요. 로그 차트. 이렇게 수익률 차트로. 그 다음에 얘를 좀 올릴까? N자 누르면 돼요. N자 여기 N이죠. 차트 높이 N 이렇게 누를 때마다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요 정도로 할게요. 요 정도. 밑에다가 조금 걸 봐야 되니까 지표를 봐야 되니까 지표. 자,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요. 여기서 일단 여기 30이라는 숫자와 100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KB의 강남 11개구만 볼게요. KB는 강남 11개구가 나오고요. 부동산은 동남권 4개구만 나오니까 좋아요. 자, 강남구 누를게요.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권 누를게요.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0, 10 있고 여기 매매 거래 동향 있죠. 강남 11개구만 볼게요. 이렇게 까만 거 이렇게 거래 동향. 그 다음에 맥스, KB 요거 빨간 거 있죠. 빨간 거에 피크 칠 때마다 제가 선을 요렇게 걷어요. 여기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긋은 거예요. 맥스 이렇게 됐죠. 왜냐면 요게 피크 쳤을 때 얘가 어떤 현상 보였는지 보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얘를 좀 높일게요. B를 누르면 이제 B가 어디냐? B 지표 높입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요 정도면 되겠네. 자, 이렇게 볼게요. 과거 차트부터 이렇게 됩니다. 나와요. 부동산은 그 대신 2012년부터 존재하고요. KB는 2008년부터 존재하는데 요거는 서울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체는 2003년부터 2000년부터 하죠. 2000년. 이렇게 하고 요 정도 이렇게 할게요. 2003년부터 서울 전체는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끊어졌죠. 끊어진 건 이거는 동남권이다. 강남 쪽이에요. 여기 강남 11개구. 그러니까 대신 요거는 그러니까 강남이 아니라 서울 전체입니다. 이어 붙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요 부분을 볼게요. 요 부분을 볼게요. 여기 너무 기니까.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 고점도 낮아지죠. 여기도 하락할 때는 얘도 낮아지죠. 근데 올라갈 때 얘가 높이가 낮아져요. 높이가. 요걸 보려는 거니까 2020년부터 볼게요. 2020년 여기서 보고 이걸 산술로 바꿀게요. 산술로 바꾸고 요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이걸 조금 높일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요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잘 보세요. 여기를 봤을 때 보세요. 강남구가 2007년 아니 2025년 작년 7월까지는 존행 세게 올라갔어요. 이게 피크를 치고 빠질 때 얘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는
강도가 약해진다는 얘기지. 그래도 엄청 많은 게 높은 거죠. 이거보다 높잖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덜 올라간다는 뜻이야. 이게 체감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약간 기울기가 완만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꺾이죠. 나중에 이렇게 꺾인다 이렇게. 어쨌든 보세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때는 얘가 피크를 쳐. 근데 여기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얘보다는 약하고 기간도 짧죠. 기울기도 약하고, 이거 보세요. 기울기도 약하고 기간도 짧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낮아지지.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얘만큼은 아니라 이거예요. 낮아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이거는 진짜 약하게 올라가죠. 올라가긴 올라가잖아. 얘보다도 약하고 얘보다는 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낮은 거야. 이런 걸, 이게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다이버전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그 수열의 극한 배우잖아요. 미적분 전에 수열의 극한을 배운다고. 그때 수열이 나올 때 리미트 무한대 배우잖아요. 그때 수렴과 발산을 배우죠. 수렴, 컨버전스, 발산, 다이버전스. 이게 다이버전시라고. 다이버전시는 다이라는 게 둘이라는 뜻이잖아요. 버전스는 버테레. 그리스어에서 가다라는 뜻이에요. 비이클 할 때 버테레. 아우, 이게 보케블러리 22,000. 총각 불러줄까? 부어케블러리 아세요? 여러분들? 총각 불러줄까? 네, 불러주세요. 그럼 얼마예요? 그랬더니 공짜야.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안 와. 누군지는 어쨌든 안 와. 불러줘갖고 불렀는데 근데 갑자기 아궁이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야. 엉덩이가. 부어케블러리? 버케블러리 22,000. 요즘에도 그걸로 하나? 우리 때는 버케블러리 22,000이 최고였어.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버케블러리 22,000 했어. 민병찬 생활영어는 또 했고 또 뭐 있지? 성문 종합영어 다 공부했단 말이야. 여기서 자, 이거 다이버전시 이르고 나서 얘가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자, 보세요. 이때보다는 이때가 기간이 길어요. 이거는 9년 상승이고 이거는 한 3년 상승이잖아요. 강남으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기간이 짧으니까 요게 미니야, 미니. 얘는 크단 말이에요, 요게. 이건 9년째 상승하는데 보세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점점 기울기가 약해지죠. 고점이 낮아지죠. 보세요. 1, 2, 3 꽝. 보세요. 1, 2, 3 꽝. 그래갖고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이거 다이버전시 방송에서 했잖아요. 요거 거래도 줄고 있어. 거래도. 보세요. 이때 거래 줄잖아요. 여러분들 작년 3, 4월 달에 그 5살 훈이가 토어제 풀면서 강남 송파 서초 막 폭등했잖아. 이게 거래란 말이야. 이게 이런 거래를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이게. 자, 이걸 봤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꺾이면요. 요런 게 나왔더란다. 문제는 강남은 이 정도인데 노도강이 이때 이렇게 빠졌거든. 그 다음에 얘 강남 반등할 때 반등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조금 반등하고 있는 거야. 이 노도강입니다.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자,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 이재명의 머릿속에는요. 다주택자 서로 죽여라. 왜냐면 이재명은요. 스탁론 사태 자기도 반대매매 깡통 차봤거든. 스탁론 사태가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종목에 들어간 모든 주식들이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는 거야. 물론 누구는 10% 손해보고 누구는 30% 손해보고 누구는 50% 손해보고 하겠지. 근데 왜냐면 거기에 레버리지가 있단 말이야. 레버리지가. 그 스탁론 사태가 일순간에 한꺼번에 물량을 서로 팔자 나오는 게 여러분들 미국 블랙먼데이 87년 블랙먼데이가요. 뭐랄까 기계가 반대매매 나가면서 벌어진 거거든요. 브래디 보고서에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은 3, 4월 달에 스탁론 사태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주택자들 니들끼리 서로 죽여라. 아니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가만히 있어. 안 팔고 그냥 매매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다주택자들끼리 지들끼리 막 팔려나고 난리야. 서로 먼저 팔아달라고 그러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내가 이거 팔아주면 내가 1,000만 원 더 줄게. 이른다고. 이게 날짜를 봤을 때 23일 날 시작을 한 이유가 추석 설날 밥상에다가 올려가지고 분위기를 만들고 지금 벌써 분위기 바뀌고 있어요. 물량이 본격적으로 설 지나고 나면 나와가지고 3월 달부터 서로 죽여라. 4월 달에도 서로 죽이는데 언제까지? 24일까지는 서로 죽여야 돼. 그래야지 5월 9일 날까지 허가가 나와가지고 신고가 된다고. 5월 6일 날 계약 구청에다가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얘 해갖고 나오는 게 20일 날 나오는 얘는 이미 기차 떠났어. 자, 분명히 대통령은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분명히 팔라고 안 했다. 팔고 말고는 니들이 알아서 해. 근데 그리고 폭락했다고 나한테 징징거리지 마. 니들이 싸게 팔아가고 폭락시킨 거잖아. 니들이 배신자. 여러분들 내가 증권회사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 뉴스에 크게 나오겠는데 로켓 전기라고 있었거든요. 로켓 전기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그때가 파중가에서
그 파주 무슨 장어집에서 차 안에서 그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증권사 직원들이 서로 죽인 건데, 그 뭐냐면 그 작전 세력들이 쫙 해갖고 로켓 전기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 배신을 한 거야. 왜냐하면 서로 물량 체크를 하고 있다고. 근데 한 놈이 10배 오르고 20배 오른 거를 갖다가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물량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겠죠. 그러면 안 판 9명은 그 물량을 떠안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20만 원을 만들었는데 이 새끼가 17만 원, 18만 원에 팔면서 일반인들도 15만 원, 14만 원에 팔면서 이게 9만 원, 5만 원까지 떨어진 거야. 근데 이게 10,000원을 20만 원짜리 만들 때 이 작전 세력의 평균 단가는요 9만 원, 10만 원이 된다고. 왜? 올리면서 살 거 아니에요. 올리면서. 거기다가 명동 사채업자가 끼거든. 그러면 이자가요 보통 2부 이자야, 3부 이자야. 작전 세력들은. 그 다음에 대주주 물량이 나오면 안 되니까 물량을 못 나오게 파킹을 시켜준다고. 그래서 대주주한테 뽀찌를 얼마를 다 그 미리 선계약을 해준다, 돈 준다고. 그러니까 이 9명, 8명은 자기네들이 8만 원에 사놓은 거 2만 원, 만 원이 돼도 못 파는 거야. 왜? 자기네들이 팔면은 그게 1,000원 가버리거든. 그게 서로 죽이는 거야. 그게. 그 물량이 먼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작전 세력들이 먼저 판 사람들은 18만 원, 19만 원에 아웃했죠. 엑시트했죠. 안 나가고 의리 지키고 주가 관리 하던 놈들만 나중에 10,000원, 7,000원, 5,000원 돼갖고 나중에 1,500원 가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니그들이 폭락시킨 거야. 다주택자들 니들이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그 다음에 5월 9일 이후에 매물 남긴 거는 다 계산한 거라고. 머릿속에는 니들이 내가 이렇게 5월 9일까지 팔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짓거리 할 거야. 알았어. 그래서 임사 만료된 거 이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혜택은 국가지만 하고 일몰 할 거니까 알아서들 팔어. 근데 그게 그 물량이 내년에도 나고 내후년에도 나고 개우석 나올 걸? 대출 만기 다주택자들 지돈으로 산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레버리지 이용해서 샀다고. 무조건 만기 연장 이자만 내다가 만기 연장인데 이제는 원금도 같이 내다, 원리금 같이 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DSR 적용해가지고 너 지금 그 70% 대출 받고 있지. 너 지금 일반인이랑 똑같이 40%로 줄이니까 30%는 갚어. 어떻게 갚어? 팔아야지 뭐. 그러니까 니그들이 폭락시킨 거야. 왜? 대출 만기 돼갖고 할 수 없이 팔아. 대출 만기 연장 안 해주니까. 임사 물량들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사업자 물량 만기된 거 연장 안 해주니까, 아니 혜택 없애니까 1년이든 2년 있다가 뭐 물건이 나와. 그리고 보유세 안 올릴 줄 알았지? 나는 올리고 싶지 않아. 난 이건 제일 마지막의 방법이야. 바람직하지 않아.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근데 니들 방학 끝나고 개학식 날 방학 숙제 낸 놈이 있고 안 낸 놈이 있지. 자, 낸 놈들은 동그라미 치고 칭찬해주고 그러는데 방학 숙제 안 낸 놈은 어떡해? 와서 빠따 맞아야지. 분명히 내가 2달 넘게 3달 동안 아니면 1, 2년 동안 분명히 그 다주택 해소 기간을 양도세까지 내가 그 중과세까지 면제해주면서까지 기간을 줬는데 안 팔았어. 그러면 너희들 벌을 받아야지. 근데 벌이 아니라 이거는 정상화야, 정상화. 공평과세. 그냥 버텨. 누가 팔을 해? 열채 백채 갖고 있어. 세금만 잘 내. 이거 어쩔 건데. 근데 내 임기 내내 물량 나올걸? 제 시나리오가 그럴듯한가요? 네. 자, 그래서 3월 폭락설이고 4월까지도 갈 것 같아요, 이게. 예. 이거는 제가 이재명 트윗질하기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3월 달에 일본이랑 똑같으려면 3월 달에 폭락을 해야 되는데, 저 솔직히 작년 10월 달이 고점이라고 계속 주장했었죠. 근데 이게 늦어진 거야. 왜? 일본이 90년 10월 달이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3.27 대책 7개월 후에 고점이 왔어. 그럼 우리는 6.27 대책 7개월 후면 1월 달이라고. 벌써 고점은 1월 달에 나왔어요. 2월 달부터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 주가는 아직 안 낮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아직은 안 낮아지는데 고점은 낮아지고 있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때 폭락시킨 주범이 누구예요? 야쿠자라니까. 야쿠자, 니들이 서로 죽여라. 야쿠자와의 전쟁 선포. 이때 이 폭락을 주도했던 일본 총리가 하시모토예요. 하시모토는요, 부동산을 폭락시킬 사명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 일본을 망가뜨린 주범이 부동산이었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지 나중에. 너 때문에 잃어버린 30년 된 거야. 근데 아니라니까. 이 버블이 붕괴돼서 30년이 돈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요, 우리가 지금 일본의 30년을 따라가려고 그러거든. 그러기 전에 우리 한 10년으로 좀 줄이자. 30년 동안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 10년 정도는 부동산 폭락시키고, 우리나라 IMF 때 8년 하락했습니다. don태우 대통령 때부터. 그 다음에 버블 세븐 있죠.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6년 하락했어요.
이때는 한 10년 정도로 줄여야 이거. 일본은요 15년 동안 알아서 15년 동안 이거 15년 동안 옆으로 긴 것까지 합치면 이것도 옳은 게 아니라니까. 동경이니까 그 이때 리먼 사태 전에 좀 반등했지. 그 제가 나중에 전국 주택 가격 하면 이게 계속 빠져 계속. 동경이니까 이렇게 반등했다니까. 미국 따라서. 자, 다주택자 서로 죽여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자, 항상 우리 내키하죠. 자, 1번 다주택자들끼리 서로 투매를 하면서 지들의 가격 매매가를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1번 아니다.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한물 안 팔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정권 바뀔 때까지 바뀐다. 5년 있으면 4년 있으면 이재명 그 윤어겐이 됐든 뭐 보수당이 다시 집권할 거다. 2번 3번 나는 매번 이런 그 투표 거부한다. 3번 그러면서 3번을 찍어요. 또 마치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주고 내일 오늘은 안 해도 되는데 내일 그 세뱃돈 좀 받으시면 커피 후원 해주세요. 여기 슈퍼챗도 있고 뭐 5,000원 계좌 송금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요즘에. 왜냐면 이재명의 트윗질에서 영감을 받았거든. 야 이거 내가 생각한 게 맞아갈 것 같다. 아무래도 맞을 것 같아 이번에. 내가 몇 달 전부터 그 3월 대폭락설 얘기를 했는데 진짜 맞을 것 같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커피 대신 율무차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건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에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